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첫 지역 감염이 보고된 이래 15일 만이고요. 사망자도 연일 급증하면서 치사율은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탈리아의 국가 시스템도 비상사태를 맞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현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YTN 글로벌 센터 손종윤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워낙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현재까지 몇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현재는 여기 3월 8일 일요일인데 네. 저녁 8시 30분 발표에 감염이 7,375건, 네. 그리고 사망이 366건으로 전일 대비 133명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한국을 초월했습니다. 네, 사망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네네. 이탈리아 내의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네요. 네, 요즘은 잡지라던가 뉴스 나올 때 항상 일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이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관련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탈리아 국회의원인 니콜라 징가레티라고 유럽에서 주요 정치인이 감염된 사례로는 처음으로 이제 또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이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그 이탈리아의 뭐 각 주별로 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라든지 뭐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공개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매일 그 저녁에 이탈리아 신문 중에 가장 큰 신문 중에 하나인 꼬리에레 델라 세라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주 단위로 뭐 사망자라든가 확진자, 이게 치료자 다 이제 잘 공개가 되고 있는 편인데, 예. 다만 이제 감염 경로 공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동선이라는 게 잘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을 했었는가, 어디서 무엇을 누굴 만났었는가가 잘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동선이나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이제 이탈리아 또 이제 제일 큰 신문 중에 하나 라 레푸블리카에서 한국의 이 감염자 통제하고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다라고 나왔었는데, 또 반면에 함께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다 통제를 하게 되면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만큼 아무래도 또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이 좀 굉장히 어려워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좀 통제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혹시 일반 시민들에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생활 수칙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는 생활 속 지침 같은 것들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로는 이제 바초라고 하는데 서로 볼을 맞대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3월, 4월에는 서로 바초라던가 악수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 자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예. 특히나 이제 오늘 오전에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일단 북부지방을 봉쇄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증명된 가족이나 친지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동 자체를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박물관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을 이탈리아 전국에서 전부 다 이제 운영을 중지를 시키면서, 특히나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좀 사람들 간격을 1m를 두고 앉아라라는 좀 황당한 법령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1m 간격을 두고 앉아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여기 사람들이 뭐 카페나 레스토랑 이제 좀 좁은 공간에 많이 가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 그런 좀 법령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도 지금 좀 너무한 것 같다. 요거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한다. 근데 사태가 심각한 만큼 받아는 드리지만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그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내가 의심이 된다라고 할 때는 혹시 검사를 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잘 돼 있나요? 이제 요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예. 일단은 검사 키트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좀 아픕니다라고 확실하게 좀 본인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요거를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요게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좀 단순한 감기 증상 이런 걸로는 지금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망자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잠복기를 끝난 다음에 네. 벌써 발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원을 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 80%가 8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고령 그러다 인구율이 보니까 높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사 시스템이 아직까지 한국처럼 좀 확실하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포터님께서 느끼시기에 그 이탈리아 시민들의 네. 일상생활 속에서 뭐 아까 레스토랑에서 뭐 1m 간격으로 떨어져 앉아라라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눈에 네. 띄게 좀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아, 네. 네,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좀 한국하고 다르게 이제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잘 이제 필요가 없는 국가다 보니까 마스크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지금 좀 뭐 알러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리 감기가 유행하는 철이다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 마켓이라던가 좀 관광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까지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딜 가나 이제 좀 이제 모여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특히나 또 이제 이탈리아는 보통 공공장소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기침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재채기를 하면은 원래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살루테 이렇게 하면서 좀 뭐 건강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 네, 지금은 보통 이제 기침을 하면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죠.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혹시 마스크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이제 초창기에 밀라노 발표됐을 때는 피렌체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사대기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또 괜찮아져가지고 아직까지는 막 물건이 다 동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국가들은 뭐 생필품까지 사재기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탈리아는 아직 그런 모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지금 오늘 마트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예. 한번 또 봤는데 아직까지 뭐 물이라던가 휴지 이런 것들도 그래도 잘 보충이 돼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도 아직 뭐 많이 그러니까 물론 사가긴 많이 사가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막 생각하는 막 카트를 다 채워서 가져간다던가 이런 경우는 아직은 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한국에서 지금 뭐 이탈리아 관련된 상황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학교들은 일단 휴업에 들어갔고 원래는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일정들도 지금 다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학교는 전부 다 3월 15일까지 휴교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9일 예정되어 있던 국민투표 자체도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예. 그런 점들을 일단 정부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한데 바티칸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4월 3일까지 폐쇄 조치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상 초유로 이제 교황님이 참석하시는 3정기도도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었고 네. 각종 이제 공판 일정도 조정이 될 만큼 좀 여지껏 이런 모습이 없었다 보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또 워낙 전 세계적인 관광 국가다 보니까 또 리포터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잖아요. 로마니까. 실제로 보시기에도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한국인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 이탈리아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은 네. 원래 2월, 3월 자체가 관광객이 좀 다소 감소를 했다가 4월부터 예약이 들어와서 여름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지금 4월 이후 예약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한 70%가 감소를 했고요. 70%나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5월, 6월 예약까지도 지금 취소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YTN에서 일단 보도가 됐지만 그 손실액이 5조 9천억이라고 현재 발표가 되었는데 네.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해소를 해보고자 지금 10조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이 사태를 빨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특히나 이탈리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 사태가 이탈리아 경제에도 좀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일부 유럽 사회에 지금 뭐 중국, 일본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혹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일단 저희 여기 로마를 방문하시는 분, 관광객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인종차별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아,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여행자분들께서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면 소리 지르고 간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 현재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동양인들 중에서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이태리 거주하는 이제 한국 교민분이 4,600분이 계시고요. 네. 4,600명. 일본인이 약 7,000명인데 중국인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많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동양계라고 해가지고 차별을 당한 경우도 이제 덜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일부 호텔에서는 이제 당신이 건강하다라는 확실한 증명서가 없으면 당신을 못 받아주겠다라고 거부한 사례도 발생을 했고요. 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제 며칠 전에 관공서를 방문을 했는데 네. 한 직원이 저한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중국인 들어올 수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여기 계속 살아온 사람이라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제 얘기를 이제 듣지를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마 근데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당장 저의 상황만 하더라도 다른 직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중하게 오히려 사과를 하시면서 네네.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내쫓고 저희한테 업무를 바로 도와줬거든요. 아. 혹시 지금 이태리를 방문 중이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일정 취소가 안 돼가지고 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되시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네, 인종차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또 워낙 상황 자체가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반응이 뭐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유럽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국, 이란에 이어서 또 다른 슈퍼 전파국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에 이탈리아 국민들 자체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주변의 시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현 상황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탈리아가 2019년부터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본토의 3군데 그리고 시칠리아 섬의 1군데 중국어로 항구를 4곳을 개방을 하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중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작년 한 해 베네치아를 방문한 중국인만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무비자로 가능한 우리나라 방문객에 비해서 이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란 전망인데 예. 이제 근데 이러한 이 중국에 대한 개방 정책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와서 비난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정책을 비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는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현 상황 관련해서 워낙에 고령자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 검진 체계에 대해서도 의료 시스템을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사태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를 다른 나라에 도둑을 맞게 생겼다라면서 왜냐면 이제 여기를 오시려는 수많은 여행자분들께서 이탈리아가 아니라 뭐 프랑스라던가 스페인, 그리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연결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 자영업자라든가 특히나 관광 비중이 워낙에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 삶하고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리포터님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 현지의 YTN 글로벌 센터 손종윤 리포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